잠깐. 네, 네, 켰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이게 아니, 여기서 봐봐. 안 들리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로딩 되는데. 아, 로딩 시간이 이게 여기서 찍는 거랑 유튜브에 또 들어가는 거랑 또 시간이 다르죠. 5분? 5분? 5분이나?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화면 보니까 그러면 시간을 할게요. 네. 아니 왜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저거예요? 이거야? 이씨를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지난번에 음. 네, 저는 라이더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구교윤이라고 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들 노동조합이고요. 지금 활동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배달 노동과 노동의 미래라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아주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금 되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배달이. 일상적으로 배달 쓰기도 하고, 굉장히 배달 노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주변에서 좀 익숙하게 만나는 이 배달 노동자들의 상황, 뭐 현실,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앞으로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단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몇 가지 준비해서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요? 뭘로 넘겨요? 요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1차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게 기술의 개발과 정보화, 디지털, 이런 좀 세련된 용어들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결국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이것이 노동의 어떤 암울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달 노동자들의 상황, 배달 노동자들을 요새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앞서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노동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 네.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같이 넘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거
되는 거죠? 생방송 되는 거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될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중간중간에 이 좀 퀴즈를 몇 가지 넣었는데요. 퀴즈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생겼을까?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의 형태는 언제 처음 생겼을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정규직에 반대되는 말이죠.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냐 없냐의 차이죠.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비정규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정년까지 쭉 가는 거고, 비정규직은 뭐 6개월,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이 노동자들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네, 다들 아시겠죠? 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절부터 비정규직이라는 뭔가 새로운 어떤 직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당시가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IMF가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그것에 이제 한국 정부가 화답을 하면서 법을 바꿨죠. 핵심적으로 크게 두 가지 법이 이 당시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리해고, 네, 근로기준법상에서 정리해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가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 파견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즉 그 이전의 해고라는 건 뭐 개별적인 수준의 해고인 건데, 이제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대량 일시에 해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멀쩡히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우두두둑 잘려나갔죠. 그러면서 근로자 파견제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예전에는 뭐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뭐 아주 단순한 명쾌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고용한 사람과 나에게 일 시키는 사람이 다르고, 뭔가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생겨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게 막 생기면서 기존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뭐 이런 직종들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넘길 때 얼굴 너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잘렸네? 글씨체가 깨져가지고 여기선 다 보이네. 글씨체가 잘렸는데요. 이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5번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입니다. 네, 보기에 5번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로자인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겁니다. 야쿠르트 판매, 보험서에게 학습지교사, 배달라이더, 마지막 대학병원 소속 의사.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5번? 5번? 정말로? 네. 우리 그 방청객께서 정답이 5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맞고요. 여기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거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죠. 자동차 운전원, 영업 종사자, 뭐 학원 강사, 택배, 퀵 등등등 이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그냥 법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백발백중 당연히 근로자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런 분들이 실제 법적인 지위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가 명확하게는 없고요. 그냥 정부에서 부르는 말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상한 말을 다 조합한 아주 회개한 용어인데 아무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적인 신분은 개인 사업자인데 하는 일하는 거는 그냥 근로자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직종의 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또 새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뭐 이런 게 IMF 뭐 이후에 시작이 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또 형태의 직종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또 다른 새로운 직종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현재 200만을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까지는 그나마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들이죠. 어쨌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규직에 비해서 뭐 임금이나 뭐 승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법은 적용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특수고용으로 넘어가면서는 아예 노동법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적인 신분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아예 노동법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새로운 직종이 생긴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뭐 노조할 권리도 요구하고 산재보험 적용해라 뭐 이런 것도 요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한 20년 동안 싸웠는데도 아직까지 뭐 큰 어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냥 상징적인 사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도로를 화물 자동차들이 막고 있죠. 네, 이 화물 자동차들은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막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저거는 데모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막고 화물차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방금 말씀드린 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는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데 실제 하는 건 노동자처럼 일하는 이런 분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오른쪽에 노동 3권 완전 쟁취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분들이 또 똑같은 분들입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20년 동안 저런 거 요구하고 있는 상황. 네. 노동 3권, 그러니까 노조할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라라는 건데 이게 여전히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뭐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이고요.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에 대한 그냥 상징적인 정부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따왔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도로를 막고 시위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경찰들이 도끼를 들고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막 끄집어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 이제 공약을 가지고 유튜브 주간 문재인이라는 걸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상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뭐 법적으로는 사장님인데 이게 노동자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렇게 변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하는 지금 뭐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뭐 주로 정규직 형태의 근로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간제 파트타임 같은 비정규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게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시점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까지는 노동법이 그래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특수고용으로 넘어가면서는 아예 노동법조차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사실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플랫폼 형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로 이들의 업무 관리 이런 것을 이제 전환한 방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은 뭐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초단위로 사람을 쓰고 초단위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할 때만 딱 그 타임에만 딱 쓰고 그 이후 시간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플랫폼 노동까지 왔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을 훨씬 더 자유롭고 쉽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노동시장이 변화한 거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안정한 형태로 이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노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해보면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 말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지하철 정거장 같은 곳이죠. 네, 지하철 정거장 같은 곳.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겁니다. 지하철 타려는 사람들이 머물고 지하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또 머무는 뭐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기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뭐 온라인 플랫폼 하면 뭐 페이스북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뭐 온갖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요새 번창을 하고 있지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뭐 이제 구인구직의 방식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달라진 건데 뭐 예전 같으면 이를테면 전봇대에다가 뭐 시다고 하면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전봇대가 하나의 플랫폼이었던 거죠. 네, 전봇대가 여기에 이제 사람 구인구직 뭐 이런 광고 냈던 거고, 근데 이게 조금 진화해서 신문으로 나왔죠. 벼룩시장 같이 이 신문이 플랫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진화해서 이게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온갖 이제 구인구직 광고들이 쭉 등장하는 이렇게 되면 전봇대에 붙이는 시절보다 신문을 내는 시절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올리고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교류될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으로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제 요새 말을 하는데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이런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죠. 과거에는 뭐 이런 이 제조업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죠. 뭐 배달 노동자들도 온라인 플랫폼 그 앱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일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보수를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뭐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이제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뭐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유형은 점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좀 구체적인 현실을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진행하는데 뭐 문제는 없으신가요? 네.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근로자일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 특수고용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거의 절대 다수가 그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에게 출퇴근 시간이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없죠. 개인 사업자에게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개인 사업자인데 화장실 가는 시간을 보고하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개인 사업자면 자기가 자기 계획하에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배달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형식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분들이 이제 업무와 관련된 소통을 관리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 이제 몇 가지 캡처해온 걸 따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관리자가 밥 먹는 시간을 다 정해주는 겁니다. 1시에 누구, 2시에 누구, 3시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라고 라이더가 관리자한테 보고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퇴근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퇴근 허락받고 해라 뭐 이런 거 퇴근 허락받고 안 하면 바로 교육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넣진 않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지각, 그러니까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무단 결근, 무단 조퇴를 해도 벌금을 매겼습니다. 무단 결근, 무단 조퇴, 지각에 대해서 근로자한테도 벌금 매기면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벌금까지 매기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과연 이들이 근로자가 아닐까요?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정말 근로자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만 개인 사업자라고 해놓고 일을 근로자처럼 시키면서 그것에 따른 이익은 기업이 이제 그냥 뭐 누리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 사업주 입장에서 이 배달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 안 줘도 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라이더들한테는 딱 건건이 그냥 그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30%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녹아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뭐 저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 뭐 이런 걸 했죠. 이제 그 아무리 봐도 근로자인 것 같아가지고 막 노동청에 진정하고 뭐 소송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일부 근로자로 막 판정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기요라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 5명이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해가지고 근로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동청에서 하는 말은 그 딱 5명만 근로자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이렇게 판단을 물어보면 근로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만큼 현재 상황에서 그 이 배달 플랫폼사들이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맥도날드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이 하루 6시간씩 일을 하는데 사장님한테 쉬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배달 없는 시간 동안 쉬고 있잖아 라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배달 주문이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맞을까요? X? 배달 주문이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잤어요. 그래도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잤는데? 아 그래요? 아니 유라도를 자면 안 되지. 아 피곤하면 잘 수 있다라는 네, 완전히 노동자 편파적인 입장을 내셨네요. 우리 저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배- 그렇죠. 콜을 기다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핸드폰보다 잤어요. 그럼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닐까요? 쉬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아니다. 잤는데 잤는데도 잠을 잤는데도 사장님이 돈을 줘야 된다. 네. 6시간씩 일을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이 없는 건 본인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그 시간에 잠을 잤어도 사장님은 돈을 줘야 된다. 어, 그래요? 네, 뭐 시험에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 X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잠을 자든 뭐 어떻든 간에 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쉬는 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사용자의 관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어야 되죠. 배달이 없어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잤다. 그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 콜이 오면 바로 배달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은 즉 근무 시간, 돈 받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일감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 내면은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으로 쳐서 돈을 받죠. 우리가 뭐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내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은 대기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내가 배달을 하려고 앱을 켜놓고 뭐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콜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날렸죠. 라이더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자였으면 2시간 동안에 되는 임금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즉 2시간 동안 이 라이더가 콜이 없어서 기다렸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라이더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든 뭐 20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그 사람이 콜을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 이 대기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무한정으로 늘려도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로자라면 이 근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부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기 시간을 다 임금을 쳐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도 그 대기를 타는 라이더들이 무한정 늘어나도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뽑아냅니다. 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무지막지하게 뽑아내서 그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하나만 보면 여기에서 배민 커넥터라는 라이더 직종이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생겼어요. 작년 7월 처음 시작할 때 6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년 한 3개월 지났죠. 7만 7천 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물론 이제 코로나 덕분에 또 막 늘어나기도 했는데 7만 7천 명이 됐어요. 이게 7만 7천 명이 아니라 70만 700만이 돼도 회사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대기 타는 라이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는 좋죠. 콜이 더 빨리 빠질 수 있으니까. 원래 배민 라이더만, 그러니까 배민 라이더와 배민 커넥터가 다른 점은 뭐냐면, 배민 라이더만 원래 그냥 운영을 하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 커넥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직종을 만든 거예요. 네. 네, 하는 일은 똑같죠. 하는 일은 똑같고, 대신에 이제 뭐 조금 다른 거는 배민 라이더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 렌탈도 해주고 뭐 이렇게 복장 같은 것도 지급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배민 커넥터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앱만 키고 뭐 언제든지 그냥 일을 하도록 하는 조금 더 문턱을 낮췄어요. 네, 뭐 그런 방식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대기 인력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노동이다. 관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한 가지 또 만들어 봤습니다. 직원 5명이 일하는 매장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7시간 일을 하는데 오늘은 공장이 바빠가지고 2시간 더 했습니다. 그럼 2시간 일한 값으로 이 사람이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근로자죠. 근로자인데 2시간 더 일해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시급 10,000원. 왜 3만원이에요? 어떤 1.5배요? 왜 1.5배나 줘요? 사장님이 착한 사람이어서 어떤 추가 수당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계약한 근무 시간보다 그걸 초과해서 일을 하면 시급의 1.5배나 줘야 된다. 그런 게 법에 있어요? 어? 왜? 자꾸 시험에 들게 해서 그런가? 네. 자, 그런 게 법에 있답니다. 계약한 근무 시간보다 초과하루 일을 하면 시급의 1.5배를 준다. 라는 게 법에 있을까요? 정답은 네, 3만원입니다. 3만원이죠. 그래서 2시간을 했으니까 만원, 만원, 2만원에 그 다음에 연장 근무 할증이라고 해서 계약한 시간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각 1시간씩 5,000원씩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총 합치면 3만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또 물어본 거는 이 근로자들은 이런 어쨌든 최소한의 체계가 있죠. 임금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체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휴 수당도 있고 추가로 받는 할증 수당도 있고 뭐 퇴직금도 있고 이렇게 임금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하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상황이 어떠냐라는 건데요. 이게 좀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 표에 보시면 이게 시간대별로 이제 배달료가 다릅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뭐 일반 배차를 하면 한 건에 4,000원을 받고 뭐 AI 추천 배차 프로모션을 하면 뭐 2,50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또 시간대별로 막 500, 뭐 500, 3,500원, 4,000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바뀌어요.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바꾸냐?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는 알죠. 회사는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텐데, 라이더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더 주면 고맙고 덜 주면 그냥 뭐 거시기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과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 이 지금 회사가 이런 이 요금 체계를 얼마나 복잡하게 운영하냐면 자기들도 심지어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저 문자는 지난 이제 9월 달에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들한테 발송한 문자인데요. 자기들이 프로모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좀 덜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좀 황당하죠. 예. 자기들도 헷갈릴 만큼 이 배달료가 대단히 복잡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하냐면 배달료, 기본 배달료를 낮게 유지합니다. 낮게 저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회사가 필요로 할 때 라이더들을 불러내는 수단으로 이 배달료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날씨가 많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라이더들이 일을 잘 안 할 것 같으면 배달료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쿠팡이츠에서 라이더들한테 공지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8월달에 태풍 바비라는 태풍이 올라올 때였습니다. 이 이 친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바람은 정말 셌어요. 바람이 정말 셌는데, 그래서 이 바비가 올라올 때 일을 하면 피크데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오토바이는 두 바퀴로 달리죠. 두 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굉장히 그 위험하거든요. 휙휙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같은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최소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저건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들한테 안내한 건데, 이 태풍이 오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배달 구역을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최소한 저 정도의 조치라도 좀 취해줘야 되는 건데, 쿠팡은 전혀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이날은 피크데이다, 당신들이 일하면 배달료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이더들의 배달료가 굉장히 평상시에 낮기 때문에 배달료를 더 준다고 하면 사실은 많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경각심을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도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배달료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실상 라이더들에게 지휘 감독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배달을 조금 더 주면서 이 일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모션에 종속돼 있다. 이 프로모션이라는 게 저희 이제 업계에서 추가 배달료를 이렇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라는 것으로 라이더들을 종속된 관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임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 회사 마음대로 라이더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요, AI에 대한 것입니다. AI. 요새 이제 배달에서 특히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 AI 방식으로 해서 이 배달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AI가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라이더가 보는 앱상의 그림입니다. 라이더가 보는 앱상의 그림이고, 지금 이제 현 위치에서 전달지까지의 거리를 찍은 거고요.
이 시간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12분으로 가라 이렇게 제시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라이더가 똑같은 거리를 내비로 찍은 겁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같은 거리를 내비로 찍었을 때 22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비상으로는 22분인데 AI는 이제 12분으로 제시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냐면 뭐 AI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더가 뭐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다 뚫고 가든지 뭐 산이든 뭐 도로든 지하철이든 뭐 이런 거 다 뚫고 직선으로 가면 12분에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드론 타고 쭉 날아가지고 직선으로 가면 또 12분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수준의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상당히 이렇게 황당한 수준의 짧은 시간을 제시해서 이렇게 라이더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내비가 22분 찍었다는 거는 실제로는 더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비는 그냥 딱 이 차량의 이동 시간만 딱 찍은 거고 거기 도착해서 이제 그걸 들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배달지까지 최종 배달지까지 가는데 또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시간도 사실은 이것도 맞추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보다 더 짧은 시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뭐 그냥 기술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시간만 그대로 옮겨와서 제시만 해도 그냥 이거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더 짧은 시간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하면서 일종의 라이더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12분에 끊는 라이더가 있을 수 있고 13분에 끊는, 14분에 끊는 혹은 20분에 끊는 라이더가 있겠죠. 이렇게 라이더들이 쭉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제 판단할 때 12분에 끊는 라이더는 뭐 드론으로 타고 날아왔는지 교통법규를 다 어기고 날아왔는지 아무튼 빨리 왔으니까 다음 콜은 너에게 우선적으로 줄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배달 민족 서비스 입장에서는 뭐 라이더가 뭐 산을 뚫고 달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빨리 가는 라이더들 중심으로 이제 콜을 배치하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빨리 갈 수 있는 거니까 따끈따끈한 치킨과 따끈따끈한 피자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제 달리는 라이더들은 그 다음 일감을 못 받게 되겠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AI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 배달민족에서는 그냥 동문서답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동문서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히 황당하고 저희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거는 특별한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진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타이트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그냥. 네. 네가 뭐 안전한지 안 한지는 난 잘 모르겠고 빨리 가면 장땡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더해서 지금 AI는 뭐 현실의 상황도 아직 제대로 잘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거는 AI가 자동차 전용 도로 그냥 뚫고 가라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내비를 검색해 보니까 전용 도로 못 가서 이제 뺑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러면 이 라이더는 아마 이 AI가 봤을 때는 저 라이더한테는 다음에 배달을 안 줘야지 아마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AI가 말을 안 하니까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아주 또 디테일하게 평가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한테 받는 따봉, 역따봉 뭐 이런 게 있어요. 고객한테 평가받는 게 있고 수락률 이런 거를 평가합니다. 수락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AI를 키고 나서 콜이 왔을 때 이 콜을 배차를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아주 작게 있거든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회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신들이 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로자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가야 되는데 근데 당신들은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락률이 떨어지겠죠. 수락률이 떨어지면 저게 이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배달 콜이 안 들어옵니다. 네, 수락률이 떨어지면 안 들어와요. 옆에 또 보면 이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건데 배달의 민족 AI도 그 AI 배차도 콜을 거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죠. 거절 선택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네 자유인데 뭐 대신에 거절을 계속 선택하면 너한테는 콜 안 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라이더들이 콜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을 못 하겠죠. 그러면 결국 배차 거부 버튼은 기만적인 버튼인 거죠. 있으나 마나한 버튼인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또 촘촘하게 실시간으로 또 평가를 하면서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건 이제 쿠팡이츠 라이더들에게 물은 건데 평점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일을 하냐라는 것을 1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는데 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평점이 떨어지면 콜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건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에게 물은 건데 시간 압박을 얼마나 받냐라고 했을 때 평균 7.5점. 이것도 상당한 수준의 시간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업무를 지휘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웬만한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통제 관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아주 촘촘하고 실시간으로 타이트하게 이 노동자들 배달 라이더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AI는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더들 개별 라이더들의 데이터들을 다 집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회사 말을 잘 듣는지 누가 배달을 더 빨리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배차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무서운 거죠. 자, 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 조건이나 직장 규율 등에 관해서 정해놓은 규칙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취업 규칙? 취업 규칙. 취업 규칙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네, 취업 규칙이 되겠습니다.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취업 조건, 직장 교육, 뭐 우리 회사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휴가는 언제고, 뭐 경조사 있으면 뭐 얼마 쉬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을 일일이 다 정해놓은 게 취업 규칙이죠. 자, 그러면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5번까지도 있는데요. 5번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면 일단 4번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요? 나쁘게 변경하려면 네. 지금보다 나쁘게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맞는 거
모르겠는데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아, 우리 저기 네, 우리 현장 노동자께서 2번 작성은 사용자 임의대로 가능하다. 네, 저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뭐 취업 규칙, 네,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 네, 지금 뒤에서 이제 취업 규칙에 대한 토론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또 아직 싸우진 않으시니까. 또 두 분 뭐 몇 번일 것 같아요?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 아, 1번이다. 1번이다. 네. 나머지 다 틀렸다. 2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다. 싸그리 다 틀렸다. 싸그리 다 틀렸다. 네. 3번이 의심스럽다. 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보다는 우선 적용된다. 취업 규칙이. 아, 네, 아니에요. 예. 자,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 그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틀렸습니다. 네. 자, 뭐 1번은 이제 맞고요. 불이익 변경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2번 작성은 사용자 임의대로는 아닙니다. 작성할 때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에게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의무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죠.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제일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이런 방식이죠. 뭐 4번, 5번도 마찬가지이고 4번도 변경 시에 근로자 과반 가입 노조가 없으면 사용자 임의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과반 가입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절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직원 10명까지는 취업규칙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10명부터 취업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1번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근로자들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취업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작성하고 변경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은 뭐 쥐뿔도 없어요. 네, 그런 취업 규칙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조건도 회사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시로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배달민족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한 사례를 제가 쭉 정리한 건데요. 뭐 온갖 것들을 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바꿉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수수료 배달료를 매일 변동시키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변동시키는 걸로. 그래서 매일 그 전날 밤 9시에 다음 날의 배달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고 근무계약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고 아무튼 중개 수수료 없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시작했고 근무시간 제한 조치도 발표하고 아무튼 뭐 이런 근무 조건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계속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효율을 찾기 위해서 즉 노동을 가장 적게 투입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 됩니다.
그냥 사람 써서 한번 돌려보다가 안 되면 다 해고하고 또 사람 써서 또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버리고 이런 방식이 이렇게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더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업용 쥐인 것 같다 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알 수 없어요. 그냥 회사 마음이에요. 회사 마음. 네. 그래서 자기들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겠죠. 자기들만의 공식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절대 공개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고 아까도 배달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배달의 민족보다 이제 쿠팡이츠가 더 좀 더 그 이 변동 폭이 훨씬 심한데요. 요거는 그 이제 쿠팡이츠는 각 구별로 배달료가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시간 막 아주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여기 보면 4시 42분에 서울 마포구에서 한 건 하면 3,500원이에요. 근데 4시 43분에는 3,400원이고 44분에는 3,300원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배달 들고 갖다 주고 나오면 또 배달도 달라져 있고 또 갖다 주고 나오면 또 달라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꿉니다. 계속 불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번이 맞을까요? 4번.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맞다. 요거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4번.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뭐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뭐. 네. 나머지는 틀렸고 4번? 4번이 맞다. 네. 4번이 대세? 네, 4번이 대세인 걸로.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아,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고요. 이게 말씀을 드리면 산재 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해고할 수가 없죠. 한 달 정도, 한 달이 지나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10%까지 해고를 한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리해고 절차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다르니까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노동청은 주로 돈 문제, 임금체불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5번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 기간에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또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라이더들은 뭐 그런 게 이제 쥐뿔도 없는 거고요.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쿠팡이츠가 지난 10월 때까지 10월 중순까지 유지했던 계약서 일부 조항을 따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배송 사업자라는 표현은 라이더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조 본 약관의 기간 및 해지에 보면 2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 배송 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에 해지하거나 배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든 통지함으로써 네. 뭐 사실 이런 조항은 뭐
그죠. 뭐 이렇게 진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무런 절차나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당신들은 잘릴 수 있다. 그러니 그걸 유념하시고 열심히 일들을 하시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는 혁신적인 불통이라는 건데요. 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말 그대로 이 혁신과 이제 첨단 기술과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이 라이더들과의 소통의 방식을 굉장히 좀 굉장히 불성실하죠. 이제 요거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따온 건데 라이더들이 회사랑 소통하는 방식이 콜센터 같은 게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 배달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카톡을 보내야 되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도 카톡을 보내고 있어야 됩니다. 전화할 데가 없어요. 이런 방식은 플랫폼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들의 컨셉 중에 하나인데 고객들한테는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줘요. 고객들한테는 그래도 고객들은 중요하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민원을 내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루트를 완전히 거의 차단해 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피곤할 테니까. 네, 그게 다 카톡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카톡도 잘 안 받을 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 안 되냐 이런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이 사람은 그냥 배제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카톡을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몇 달간 상담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제 이 안내를 받은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한 건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네. 이런 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로봇의 등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이런 분야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을 쓰시고 또 이제 많은 라이더들이 수만 명의 라이더들이 대기를 타면서 이제 배달을 주문해서 배달의 민족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거의 5조 원 수준이 되는 이건 이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죠. 상당한 이제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를 하냐? 로봇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아직은 이제 특정 구역 내에서만 다니는 것이기는 한데 이렇게 딜리라는 이름의 로봇이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딜리가 이제 그걸 캐치해서 상점에 가요. 상점에 가면 사장님이 딜리 안으로 이제 물건을 넣어주면 이 딜리가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신도시 같은 데서만 아직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이걸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했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차도를 달리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인도를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에는 바퀴 달리는 게 못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허용해 줬습니다.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달려도 된다. 허용해 줘가지고 이제 그럼 인도도 막 달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널리 확산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전히 대한민국은 골목도 많고 언덕도 많고 인도가 부실하고 복잡하고 이런 곳들이 많고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먹어야 되겠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전히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요새 새로 짓는 큰 건물들은 이게 스마트 머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배달 로봇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배달 로봇이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내려오고 타고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걸 연동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제 신도시 같은 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아예 그 로봇만으로 이제 배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암담하죠. 네. 노동자들 일을 시켜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고 뭐 결국 이제 로봇이 실제로 이제 뭐 대체하게 되면 라이더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질 수 있겠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8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좀 아주 암울하게 예측을 하자면 우리 노동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울한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공제외, 플랫폼, 뭐 지역별 노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서 일을 하는 방식이죠. 앱만 있으면 어디서든 누구나 그냥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일 만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걸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어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인 건데 그럴 만한 요인이 현재 없다. 그래서 좀 작게라도 십시일반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벌어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제 같은 발상을 해본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라이더들이 일하다 많이 다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고 난 라이더들 좀 도와주자. 뭐 이런 방식의 지금 이제 저희가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뭔가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좀 만들면서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조합도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도 우리의 네트워크와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던데 이런 노동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중에 특정 구역 내에서 이 플랫폼 형태를 일하는 노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감 정보를 쭉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감 정보를 비교하고 좋지 않은 일감 정보에 대해서 좀 여론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의 노조 활동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 노조, 그러니까 회사 단위의 노조로서는 뭐 지금 오늘 배민에서 일하고 내일은 쿠팡에서 일하고 뭐 또 그 다음 날은 달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별 노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공간, 공통된 공간인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노동의 미래상을 봤을 때 이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뭐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 모두한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딱 적용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7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빡빡한 기준들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걸로 막 선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경제적인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할 권리를 주려면 지금의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 법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어떤 팀이 이걸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 노동자로서, 주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천은 아직 좀 이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요새 이제 배달 앱들이 뭐 이렇게 수수료 이런 걸로 갑질을 많이 하니까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그래서 그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인천 서구가 그걸 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방식의 좀 실천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이 사기업이 왜 이윤 활동에 우리가 그냥 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대안적인 모델, 또 공공성을 가진 모델 이런 것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배달 라이더들에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정책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건 받나요? 네, 유튜브에서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떠는 거야? 네, 정말 뭐. 아, 진짜? 아, 정말? 화면이 안 떴어? 왜 안 떴어요? 아, 사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